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국정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적인 이유를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전 의원님 먼저 그 핵심적 요약하면 그건 것 같아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네. 근거는 야당의 폭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걸 이제 요약해 보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서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를 했다. 이것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사법부의 판단 영역은 아니다. 좀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이것이 이걸 이제 그 대통령께서 오늘 왜 하셨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또 토요일이면은 또 탄핵소추안에 대한 또 재표결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핵 표결을 앞두고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에 뭐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또 어떤 그런 본인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또 기회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탄핵 표결을 앞두고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오늘 담화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이 과연 통치 행위에 이제 해당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법조계의 좀 판단은 좀 이런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담화는 대통령께서 왜 했는지 그리고 뭐 불가피한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드셨죠. 뭐 오늘도 물론 또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이 지금 또 가결돼서 오늘까지 이루어진 이 탄핵이 11명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중에서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이 된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없는 명분 없는 탄핵으로 인한 어떤 그런 전국의 운영의 발목을 잡는달지 또 특활비를 뭐 깎는달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거대 여당에 대한 이런 경고 차원에서 이제 한 것이라는 이제 이러한 말씀으로 저는 좀 이해했습니다. 짧게 하나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탄핵 표결을 앞두고 이제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담화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국민들이 또 판단하시고 또 표결에 참여하는 또 국회의원들이 이제 판단하실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좀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좀 기회를 가지고자 좀 하신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최소한의 또 조치라고 얘기를 하신 게 본인이 정말 장악을 하려고 했다면 어떤 그런 뭐 실탄을 장비한 뭐 이러한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을 했을 텐데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냥 실탄 없는 그런 군인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그 질서 유지에 필요한 어떤 소수의 병력 지금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300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이랄지 또 국회 해제 의결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제 병력을 철수시킨다 뭐 이러한 것을 보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그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비상계엄은 뭐 선포를 했지만 또 최소한의 그 조치를 좀 취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시려고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담화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명확해진 것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잦은 사태는 할 가능성이 낮다. 저는 오늘 담화를 보면서 국민들을 전부 고혈압 환자로 만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주변 사람들이 다 화가 많이 치밀었습니다. 예. 혈압도 많이 올랐고요. 쉽게 요약하면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성으로 계엄군을 동원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정말로 통치 행위든 아니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되죠. 분명히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전시라든지 사변이라든지 그에 준하는 사태인 경우에만 비상계엄을 할 수 있게 있습니다. 지금이 전쟁이 일어나는 전시 상태도 아니고 그렇고 대테러가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사회 혼란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죠. 그게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약 2년간 대통령의 국정을 하는 거 보니 이건 도저히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을 선택했고 190석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그걸 인정해야죠. 예.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대통령인데 왜 내 말을 안 따라주냐. 그거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 소양과 민주주의 기본 원칙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뽑혔지만 국회는 야당을 준 거예요. 그게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의 뜻입니다. 그러면 야당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야당과 함께 협치하면서 정치를 하는 그게 바로 고도의 정치행위죠. 예. 그것을 계엄군을 동원해서 야당의 경고를 한다? 그건 정말 그거는 스스로가 정말 한동훈 대표가 인정했다시피 그런 내란을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야당이라는 게 당연히 여당을 견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당이 존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담화를 보면서 이건 정말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여당 야당의 문제도 아니고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 아닌가. 예. 어떻게 저렇게 사안을 바라보고 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런 판단력을 갖고 그리고 벌써 계엄 이후에 일주일이 흘렸습니다. 아니 거의 7, 8일 흘렸는데요. 그 동안에도 많은 기사와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증언, 그다음에 군인들의 발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설령 처음에 저런 생각을 했더라도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정상적인 대통령이고. 그런데 지금 보고 있으면 오로지 그냥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를 인정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국민 담화를 보면서 정말로 스스로 탄핵을 자초하는 결정적인 자충수를 두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누서 얘기할 거니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선관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혹시 선관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북한의 해킹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처음 나온 겁니다. 이후에도 만약에 헌재를 간다고 하면 이후에도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일단 전 의원님, 선관위가 완강하게 부인을 해서 이 부분을 때문에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부 이제 선관위의 시스템을 좀 볼 필요가 있었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오늘 또 즉각적인 입장을 냈죠. 그래서 그런 보안 컨설팅 실무단을 구성을 할 때 선관위로서는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지원했다 이렇게 서로 좀 말이 다른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의 말이 맞는 건지
또 선관위의 말이 맞는 거지.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래서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선관위의 그 문제가 뭐냐면 직무 감찰 대상에서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상 감사원이 모든 정부 기관에 대해서 직무 감찰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 그 선관위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직무 감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 재보궐선거 때 속거리 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직무 감찰 정말 선관위의 잘못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어떤 그런 감찰, 외부의 감찰을 받아야 되는데 선법상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셀프 감찰이 이루어졌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선관위가 어느 정도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 입장 또 이 보안 점검을 하는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비협조적으로 나왔다고 볼 만한 저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선관위가 예. 오늘 낸 입장문에도 모든 것을 제출했다고 하지 않거든요. 예. 최대한 제출하고 협조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추해 보면 모든 것을 다 제출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 담화문에서는 다른 기관은 다 모두 다 제출했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선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과 또 투명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현재 이 어떤 그 감사원의 직무 관찰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금 감사 대상도 아닌 이 선관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시스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지금 예. 얘기를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번이 아니라 작년에 이제 그 보안 컨설팅을 했을 때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 본인은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지금 오늘 담화문에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데이터 조작이 사실 가능하다는 그런 결과는 선거의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것은 좀 진위 파악은 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선관위의 이러한 시스템을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당화될 수는 다른 또 문제일 없는 수 있죠.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에서도 이 비상계엄을 통한 이 선관위의 어떤 그런 무장 그 병력이 또 예. 진입을 하고 뭐 거기에서 뭐 위법적인 그러한 또 뭐 자료나 어떤 그런 행위가 뭐 있었다고 하면 뭐 그것은 정당화되기는 좀 어렵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국 의원님께는 영상 한번 더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또 하나요. 앞서 저희가 경고성 계엄이었다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 더해가지고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한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이 얘기도 나중에 만약 헌재를 가게 된다면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특전사령관이나 뭐 여러 군 관계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하고는 사뭇 좀 다른 얘기였어요. 많이 다르죠. 예. 네. 그 먼저 선관위 얘기를 하면요. 원래 전산 시스템이라는 것이 개발되면 그것을 뚫기 위한 해킹 기술이 발달됩니다. 예. 그리고 해킹 기술이 나오면 또 그 해킹을 막기 위해서 또 업그레이드한 전산 시스템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산 시스템도 완벽하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선관위라고도 선관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하고 부정선거가 선관위로부터 있을 것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해킹이라는 문제는 모든 전산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우리 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투개표 상황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이 개입돼 있어요. 예, 각 동사무소 가서 투표하고요. 그다음에 그 투표함을 모아서 공개 수작업으로 개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전산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 있어서 설령 전산 시스템이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공모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부정선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 K-보팅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으로 대통령이 당선되신 분이거든요. 예. 그럼 본인도 그렇게 당선돼 놓고 이제 22대 총선에서 지다 보니까 총선이 마치 부정선거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리고 이것이 계엄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 예. 이 정말 그냥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를 대통령께서 이런 특별 담화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 정도의 인식을 갖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을 했으며 저런 판단력으로 계엄 조치를 했고 헌법이나 법률상으로도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대통령 또 말씀드려보면 잠시 병력을 주둔한 게 뭐냐, 그게 왜 폭동이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모든 각오를 하고 담을 넘고 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빨리 했기 때문에 군인이 빨리 설 수밖에 없었죠. 예. 지금 다 증언으로 나오다시피 대통령께서 수차례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특전사령관과 각 작전을 담당했던 사령관하고 아마 조사를 나중에 결과가 나오지 아마 수차례 이상은 통화를 한 걸로 현재 나와 있고 더 많은 통화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챙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계엄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이 성공하게끔 예. 아주 구체적인까지 대통령이 챙긴 정황들이 지금 각 사령관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을 다 끌어내라.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단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우원식 의장 구체적인 명단도 14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이 나오는데 이게 폭동이 아니고 경고성이고 잠시 군인을 보낸 거고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런 본인이 이 비상계엄의 실패에 따른 사후 변명이고 본인의 실패를 자인하는 그런 발언인 것이지 순수한 목적을 이 장면으로 인해서 환치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예. 저는 그게 속아날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아마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나타나겠지만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몇몇 사람들과 함께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공모하고 음모를 꾸몄고 실제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 수립해 왔다. 예. 그런데 그것들이 발동이 되고 작동됨에 있어서 군인들이 가슴에 담고 있는 양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명령과 양심 사이에 갈등을 겪으면서 예. 이 작전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된 그런 결과물인 것이지 분명히 이 계엄군을 통한 국정을 장악하고 비상계엄을 성공하려는 목적의식은 분명했다. 현재까지 수사와 각 사령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예. 싶습니다. 그럼 전 의원님이 보시기에 대통령이 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점을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한 이유가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헌재 심판을 대비한 거라고 보세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우선 그 다가오는 이제 그 탄핵 소추 안에도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근데 저는 조금 이것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비상계엄의 필요성 그리고 또 비상계엄 시에 필요한 아주 그냥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다 지금 이제 그러한 얘기를 좀 오늘 좀 하신 것이 하나가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내란은 아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내란으로 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어제 이제 법원 행정처장도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행의 자체는 지금 법원에서도 그것은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어제 이제 그렇게 법사위에 나와서 예.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 비상계엄이 뭐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거와 내란이 되느냐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제다. 그러니까 예. 비상계엄이 혹시나 위헌이나 뭐 위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내란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간의 상황들을 보면 당연히 뭐 탄핵소추안도 이제 제출이 됐습니다만 지금 뭐 김용현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명을 향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죄명이 바로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면 이제 그 수괴가 우두머리가 이거 법률 용어입니다. 우두머리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것은 아니다. 내란 목적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 그리고 정말 이게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정말 국가기관을 아예 장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장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은 최소한의 300명이 안 되는 그런 병력을 보냈고 또 무장 이 실탄도 지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계엄 해제가 의결이 된 다음에는 바로 철수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도 했다. 예. 뭐 단수나 단전. 내가 만약에 정말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면, 그러니까 그 내란주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단수나 단전을 우선적으로 했고, 예. 그리고 사람이 없는 오히려 주말에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뒤에 지금 하신 말씀은 이거는 나를 그 내란 목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사가 결국은 대통령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예. 것이고 오늘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이것이 이번에 내린 그 비상 그 계엄이 예. 이것을 바로 내란으로 볼 수는 없다. 내란의 예. 목적은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없었다. 이러한 것을 좀 강변하신 거 아니냐 싶습니다. 수사까지요. 네. 예. 이 담화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죠.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의 담화를 통해 확인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윤석열은 정상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윤석열 탄핵 지연은 망국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성과 양심을 회복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윤석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탄핵안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오전 담화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담화가 끝나고 바로 오전에 민주당에서 오전 오후 계속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김 의원님께는 그렇게 여쭤볼게요.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이재명 대표를 거론을 했습니다. 뭐라고 어떤 취지로 얘기했냐면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이 비상계엄과 내란죄 혐의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왜 거론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누가 했나요? 본인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행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법조인들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고요.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모든 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든 안도 내년 4, 5월 대선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이 대목에 또 이재명 대표를 끄집어내서 물타기 하는지 정말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예. 저는 오늘 담화문을 보면서
일종의 변론 요지서 같아요. 예. 본인이 아마 출두 안 하고 이것으로 변론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비해서 예. 그래서 변론 요지서를 같은 성격의 담화문이었고 지금 많은 양심 고백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밑에 작전을 담당했던 중간 간부 또 일반 병사까지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트라우마는 사실 박근혜 트라우마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 속에서 많은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증언이 흔들리다 보니까 일종의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내가 끝까지 싸울 테니까 제발 좀 나를 위해서 좀 참아달라. 뭐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다음 날 보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다 보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를 해요. 대통령의 생각이 이랬다. 대통령의 생각이 이랬다. 그럼 뭐냐면은 거기는 그냥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따라했다. 뭐 이런 어떻게 해석이 될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특전사령관, 그다음 보안사령관 다 지금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미 무너졌다 생각하는 거죠. 이대로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어마어마한 뒷얘기들이 다 공개될 것이고 검찰과 경찰에서 진술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핵은 이미 될 거고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본인이 얘기해야만이 이 물결처럼 흘러나오는 양심선언과 고백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이렇게 급하게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나. 근데 그 이재명 대표를 한편으로는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오늘도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월 5일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또 탄핵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봐도 상식선으로 판단을 할 때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그 검찰의 주요 간부 3명을 탄핵안을 가결을 해서 지금 이미 헌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이 3명의 이 간부급 그 검사들의 지금 직무가 정지가 된 상태인데요. 지금 오늘까지 11명이 지금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돼서 지금 헌재에 탄핵 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사실 묻고 싶은 것은 이 11명 중에 정말 단 한 명이라도 탄핵이 인용이 될 사람이 있는지 탄핵 소유 그 사유를 보더라도 사실 그런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면 이 11명이 다 탄핵이 기각되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말 그것은 결과론적으로는 국정 마비를 국정의 발목을 하게 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은 나중에 뭐라고 그러면 해명을 하실 건지. 그래서 이거는 해도 너무한 이런 탄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하신 지 이틀 만에 탄핵이 됐습니다. 이틀 만에 어떤 불법을 위헌적인 것을 저지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담화를 하셨습니다만 근데 그러한 민주당의 과도한 국정 발목 잡기 특히나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상 물론 국회 부여는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적법하게 행사가 돼야 되겠죠. 남용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탄핵이 너무나 남용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결국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많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또 막고 그리고 또 본인의 대선 출마를 지금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김병욱 전 의원 얘기 듣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저희가 국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정말 국회의 힘보다 대통령의 힘이 강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을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 법안은 의미가 없게 되고요. 예산안도 정부의 동의가 없이는 국회의원들이 정액 요구를 해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인사청문회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의 부정과 비리가 드러나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입니다. 대한민국은 거의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거의 8대2 정도로
대통령이 월등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다수당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예. 다수당이 됐으면 야당과 다수당을 인정하는 정치를 해야 할 때 이게 견제와 균형이 작동이 되는데 예.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다. 무조건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예산안도 마찬가지죠.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달라 그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국민이 뽑은 다수당의 야당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초한 측면이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안을 내거든요. 해임 요구안을 내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또 장관은 직무를 하게 됩니다. 예. 국회가 가질 수 있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탄핵입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탄핵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을 견제하고 그리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 방향타를 잡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예. 법을 만들어도 거부권을 행사하죠.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해도 임명을 하죠. 예산을 좀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 써달라고 증액을 해도 거부해버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임 요구하고 탄핵밖에 없습니다. 근데 해임 요구 또한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일한 수단이 탄핵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탄핵이라는 것을 야당에서 좀 활용을 덜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말 제대로 일 안 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람과 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탄핵이라는 제도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고 이 탄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판결까지는 직무만 정지될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또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직무대행을 또 선임을 하면 그렇게 공백이라는 문제도 짧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탄핵이다.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